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유희림이라는 분이 이제 심의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야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민주당이 추천한 방송심의위원들하고 대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 언론 전쟁입니다. 언론에 아지트를 틀고 있는 이제 민원연 민주노총 산하의 그 언론인들이 스크럼을 짜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언론 정책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김만배 다 아시죠? 대장동의 주범 김만배가 신학림이라고 하는 언론 민원연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줬습니다. 이 신학림은 그 돈을 갖고 책을 썼고 그 책을 2권인가 3권을 줬는데 그 책값이 1억 6천이에요. 여러분, 세계 인류 역사를 통해 갖고 아주 천년 전에 고수도 아니고 며칠 전에 책 쓴 걸 1억 6천 주고 책을 주고 팔고 하는 놈들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김만배가 신앙인과 만나갖고 그 과거에 대장동 사건에서 윤석열을 출연시킵니다. 윤석열이가 그 부산 저축은행 사건 때 그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조사했던 그것도 대장동 사건의 6호 주인인가 그래요. 이 친구에게 커피를 주면서 천화동인 6호인 거죠. 천화동인 6호인 건데 그에 커피를 타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개입을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몸통은 윤석열이 돼갖고 그게 쭉 퍼뜨렸어요. 그러고 난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선거 3일을 두고 그 뉴스 TV에 토론할 때 나는 대장동과 아무 상관이 없다. 돈 이름 받은 것도 없고 내가 정부도 없지 않느냐. 그 몸통은 윤석열이다. 해갖고 이제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선거가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겨우 이제 몇 표 차로 이기고 난 뒤에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는데, 요렇게 거의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선거에까지 이용하게끔 했던 모든 몸통은 김만배를 누구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김만배가 지가 대통령 출마도 안 했는데 지가 했겠습니까? 그 뒤에는 몸통의 몸통 이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되고 들어가서 요 가짜 뉴스인 거 뻔히 알면서 이걸 언론을 받아서 퍼뜨린 뉴스타파, MBC, 기타 등등을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를 내렸는데 이 징계에 대해서 내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누군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로 언론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문제점 사항들을 거기다가 민원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방송의 어느 패널은 너무 정치적 성향을 갖고 발언합니다 해갖고 그것은 이제 그걸 축적이 되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거 심의를 해서 이제 서로 분별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민원을 넣는 민원인들을 그걸 정보를 다 이제 소트 찾아갖고 그거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내부에 이런 국민들이 억울하고 이런 게 있어서 민원을 보내면 그 민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가 되고 할 때 국민들이 그걸 보내는 거죠. 다 공개를 해버리는데 누가 그걸 보내요?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했는 놈들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벌도 지금 내리지도 않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거기에 측근들 친인척들이 있다. 그래서 이건 셀프 심의를 했다 해갖고 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수사도 안 되고 하는 와중에 어제 드디어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 자료를 일단 압수수색에 갔습니다. 어제도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있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옥시찬 남자입니다. 김유진 여자입니다. 이게 이제 김유진은 여란 민원연 사무국장 출신이고, 옥시찬은 춘천 MBC 기자 출신이고 이래요. 그 MBC 거기서 아마 노조위원장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심이 회의하는 와중에 그래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있는 자리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수리도 던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욕을 하고 완전 그들의 깡패 본능을 다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회의를 하는데 저렇게 욕을 하고 급박을 하고 말이야, 던지고 폭력을, 나는 못하겠다 이거.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그 대통령실에 해촉 건의를 했어요. 해촉. 이 도저히 이런 인간들하고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 그 해촉 건의를 해서 건의서가 이제 들어갔는데 아마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뭐 가처분 신청하고 법률 투쟁할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저런 인간들은 절대로 그 제도권에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아스팔트에서는 우리가 하다 보면 뭐 욕수들 하고 해요. 이거는 아스팔트나 한대에서는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제도권에 들어가서 전 그게 국가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기에서 야 이 쌍욕이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제가 이 방송에서 욕은 못하겠지만 XS 돌아내면 안 되잖아요. 민경우가 아스팔트에서 성질이 나왔고 막 XS 했는 걸 갖고 뭐 그리고 또 뭐 했는 걸 갖고 다 자르고 해가지고 민경우 이번에 그 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잘렸잖아요. 아 근데 아스팔트 한 대에서 했는 그 자유로운 발언도 노인 폄하했고 욕설했다고 온갖 그 사람을 잘라내면서 자기들 한 거는 자기들은 제도권의 공식적 회의석상에서 그런 폭력을 한 거에 대해서 얼굴 뻔뻔하게 쳐들고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유연대, 공감대, 턴라이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뭔가 많이 잘못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힘을 보태서 저항해야 된다. 왜? 그래야 나라가 시스템이 갖고 곳곳에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국민이 고발했던 이런 자료를 민원인들의 자료를 빼서 밖으로 유출시키는 놈들, 이건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 지켜보시는 분들은 국가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인간들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좀 올리세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좀 노력을 해야 돼. 가만한 자가 잘 되겠지. 세상은 절대로 잘 되겠지만 안 돌아갑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농부들이 봄에 그 밭갈이하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래야 가을에 열매가 맺는, 이거는 자연의 섭리고 법칙이에요.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잘 되겠지. 누가 해주겠지. 아니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 누가 해줘. 내가 씨 안 뿌렸는데 그 열매를 기대하는 놈은 그거는 도둑놈들입니다. 도둑놈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도 내가 한 만큼 민주주의의 어떤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기나긴 세월 몸으로 행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한 만큼, 그건 뭐냐, 이제 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건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놈들, 이런 놈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국가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국가인권위원장,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걸거라. 이건 처벌해야 된다. 그래야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두 번 다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게 정보가 노출되면 어떤 놈이 민원 제기하겠어요? 어떤 놈이 사회 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놈이 공익 고발을 하겠습니까? 다 공개가 노출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자유연대, 공감대, 턴라이터, 그리고 이게 지켜보는 모든 분들이 국가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다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반드시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한 자들, 이거는 국가의 정치적 힘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